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2023년 네. 개면연에 네, 네. 상갓집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네, 네. 생일달이거든요. 네, 주제가 어떻게 네. 상갓집을 다니실 때, 어떤 해에는 유독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희한하게 한 번도 안 갔다가 딱 한 번 갔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상문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무조건 조금 물어보셔야 되는데, 상갓집은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의 변화되는 패턴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상모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만 딱 조절이 되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것도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전에 아주 살짝만 걷어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오래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회피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 이러다 말겠지. 오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달 지나면 괜찮아. 이러다 보면 이 상문이 가지고 있는 힘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상갓집을 갔다가 와가지고 딱 상문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자, 이제 행동 변화에, 그리고 이 일상생활에서 본인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그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 현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상문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는 잦은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잦은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고 빗살무늬 같은 이런 샥샥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빗겨나가는 그렇게 빗무늬 같은 상처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이제 전조 증상 중에 하나죠. 잦은 피를 본다, 잦은 흉터를 낸다, 잦은 어떤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돈이 빠지고 있던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기회를 자꾸 잃어. 그리고 자꾸 미끄러지죠. 무언가 밖에서의 어떤 사람들하고의 대립, 갈등, 그런 부분들이 자꾸 충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에서는 아이들도 탈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상갓집을 다녀왔는데 아이들도 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또 약간 예민하고 요런 애들, 병치레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 이 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잔병치레를 했던 아이들은 상문이 딱딱이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이 아이도 몸이 아플 수 있지만 본인들도, 엄마들도 아빠들도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감정의 갈등이 시작입니다. 자꾸 뭔가가 요만한 것을 이게 붉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상문의 기운은 그러하기에 이 상문의 위력 중에 가장 큰 건 줄초상까지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줄초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상문이 딱 한 번 걸리면 잠금장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잠금장치가 딱 되면 아무리 민간요법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민간요법을 해도 없어지지 않을 땐 해봐도 전영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전문가 나서서 끊어줘야 되는 행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다녀와야 될 일이 있을 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녀오고 났을 때에 딱 3일에서 일주일이 딱 고비거든요. 이 3일에서 일주일 상간을 지켜봐야 돼요. 이 패턴을 지켜봐야 되고, 강도가 깊어진다, 그리고 뭔가 다치는 그런 것들이 강중약에서 자꾸 중에서 강으로 번지는 속도가 세다, 그러면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 반드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그 기운이 번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본인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상문이 딱 들어버리면 집안에서도 넘어져요. 가다가도 넘어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반경을 걸어 다니는데도 진짜 재수가 없으면은 진짜 막 욕실에서도 미끄러져가지고 맞고, 모서리에서 자칫 막 머리를 피를 보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현상을 어떤 일이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문이 딱 들었을 때는 딱 누구, 자녀, 어른, 그 다음에 할머니,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자세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호명을 하는 팀들은 이제 젊은 편이에요. 1타는 젊은 편. 그다음에 저 2타는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을 그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 상갓집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사람 편에는 계묘년에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어떤 운이 이 해에 상충이 있고 뭔가가 우려되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살을 번지게 안 하려면 애초에 차단을 하시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술생 6살이에요. 6살. 자, 이 6살은 개띠입니다. 나이가 6세가 어리죠. 어려도 탈 수는 있어요. 누군가로 어른들로 하여금 2018년생입니다. 저 요런 아이들은 올해의 운이 이상하게 아플 수 있고 잔병 치레를 할 수 있고 또 그럴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6세는 7세, 8세로 넘어가는 딱 고비에 딱 걸렸기 때문에 잔병 치레를 크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럴 때는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상갓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얘를 빼고 간다고 하더라도 갔다 오는 어른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살입니다. 원숭이띠죠. 그러니까 삼재인 거예요. 2016년생이네요. 자, 요 아이들도 병치레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6월달, 7월달, 9월생들은 몸이 좀 현저히 체력이 고갈되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주의 깊게 상갓집이나 어떤 잔치집이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살입니다. 부자생이고 쥐띠죠. 08년생입니다. 자, 요 16살에 4월생, 11월생은 이 아이를 기점으로 어떤 상갓집을 가는 행위를 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갓집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들리는 코스가 우리 집일 때 수십 군데를 들려서 오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상갓집을 거기서 마무리 짓고 집으로 들어오는 직진 코스로 오지 말고 들려서 몇십 군데라도 들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있어서는 그 상문을 터는 그런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4살입니다. 올해 용띠고 삼재입니다. 경진생인데 00년생이에요. 자, 이 24살 이 분들도 올해는 이상하게 사고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삼재의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날카로운 쇠에 의해서 다칠 수 있고 골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해가 되나서 요때에 자칫 상갓집을 갔다 와서 타게 되면 이 사고수의 위험 수위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28살입니다. 쥐띠 병자생이죠. 삼재입니다. 자, 요 쥐띠생 96년생인데 96년생은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 준비를 해서 알려드렸듯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독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허약하고 기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몸이 저절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삼재를 타고 있거나 좀 체질이 약하거나 예민하다, 섬세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는 되게 유유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를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살입니다. 전부 삼재네요. 올해는. 아니 뽑아봤더니 개띠 하나 빼고 전부 삼재네요. 자, 32살이고 92년생입니다. 자, 원숭이 임신생이고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12월생, 자, 12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동을 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동이냐면 내가 생전 가보지 못했었던 그리고 부득이한, 그리고 불필요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데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이동은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살 같은 경우는 문서오는 있는데 이동호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한 문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동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에 우려되는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살입니다. 용띠고 88년생이죠. 자, 이 친구들도 또한 음력 3월
3월생, 6월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3월생, 6월생 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삼재라고 하여도 솔직히 비록 그렇게 썩 안 좋은 삼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오히려 올해보다는 좀 리스크가 따르는 해이니 요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 흙탕물을 탁 튀겨버리면 안 돼요. 상문이 들어오면 스케치북에 하얀 스케치북에 먹물이 탁 튀겨져 버리는데 먹물이 탁 튀겨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요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맨홀에 빠져버리면 혼자서 버거워서 탈출을 못해요. 그러면 구출을 해줘야죠. 구출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이 전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사람 편이죠. 2023년에 상갓집을 절대 가지 말아라. 절대 가지 말아라 할 때는 좀 조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해에 거기에 해당하는 나이와 생일달의 사람들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들 스스로 그걸 예방하고자 한다면 돌아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또 다음번 2탄 좀 이번엔 젊은 사람들 편이에요. 자, 뒤에서는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중장년 이죠? 그런 분들을 한번 이 상갓집 절대 가서는 안 되는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